지난번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꼭 암기하세요. 이것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100일의 법칙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을 흔히 듣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루 10시간을 1000일을 해야 1만 시간이 됩니다. 3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입니다. 1만 시간은 너무 커 보입니다. 3년을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일은 작정하면 가능합니다. 100일을 지속하면 모든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성공과 행복은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한국에서 자수성가해서 세계 몇백 대 기업으로 일군 셀트리온의 서성진 회장입니다. 그는 연탄가게 집 아들로 자랐습니다. 가난해서 대학교 시절에 공부하면서 24시간 택시 운전하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42세 때에 대기업에 나와서 실업자가 되고 결국 한국 바이오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서 회장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 대기업에서 요직으로 발탁될 때 그는 성실하고 핵심을 파악하고 요점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주요 임원으로 일 처리할 때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도 본질을 파악하고 실제 해결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문제의 핵심을 보는 통찰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드라이버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1급 정비사를 불러 몇 시간 동안 고치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차가 멈추어 서서 차에서 내려 물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1급 정비사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도움을 무시한 채로 계속 자동차 엔진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어서 마지못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5분도 안 되어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동차를 만든 포드였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핵심을 보는 눈의 차이가 있습니다. 2대 8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원리를 알면 핵심과 맥을 잡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독서에 있어서 속독의 비결 중에 하나는 10문장 중에 2문장이 핵심 문장이고 8문장이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문장이 10개의 단어가 있으면 2개의 단어가 핵심 단어이고 8개가 보조 단어입니다. 대화할 때도 10분을 얘기하면 2분 정도가 핵심 내용이고 8분은 부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맥을 잡고 핵심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인간을 100% 집중하거나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뛰어난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위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서 회장은 젊었을 때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 똑똑한 사람은 핵심을 파악하는 데 뛰어납니다. 사고력과 이해력, 독해력이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닥쳐서 스스로 사퇴하고 나왔습니다. 주위 부하 직원 몇 명도 함께 나왔는데 그들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함께하고 좋아하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결국 그때 함께한 사람들이 나중에 세계적 기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거울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매일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 내가 웃으면 웃는 얼굴이 보이고 화난 얼굴을 하면 거울에 화난 얼굴이 나타납니다. 대인관계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습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동일하게 화를 냅니다. 상대방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면 동일하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평소에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한다면 많은 좋은 친구를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은 많이 아실 겁니다. 칭찬의 말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절대로 주위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린 아들은 버릇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주위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 아이와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이를 그냥 놔두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런 행동을 하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애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만은 이 아이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미안한 모습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는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라. 서 회장은 40세가 넘어서 실직했고 돈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사업하고자 하는 분야도 전공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불가능은 없다. 단지 어려울 뿐이다. 절실하면 반드시 이룬다.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라. 그의 우직한 도전의식이 그를 성공적인 사업가로 이끈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집니다. 부모는 아이의 넘어지는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결국 걷고 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사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하겠는가? 이 모토를 기억하고 결국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시자 정주영 회장은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이룬 신화적인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꼭 이렇게 묻습니다. 해보기나 해봤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에서 7번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참 잘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